지난 1부와 2부에서는 선조가 이순신의 계급으로 장난질을 친 사실, 명량해협에서 부하 장수들이 따라오지 않아서 이순신 단독으로 왜군의 적선 333척과 대격돌을 벌인 사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전투가 가능했던 필연적 이유, 이순신의 천재적 지략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즉,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아무리 봐도 잘 이해되지 않던 부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대 333이 가능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하나 밝혀보았지요. 그럼 이번 3부에서는 이순신의 단독 결전에 영향을 받은 아군이 돌아오고 총공격에 돌입하여 결국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해내는 과정까지 깔끔하게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번 3부에서는 조선 수군이 사용한 화포들의 비밀을 깨알같이 살펴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지요. 이번에도 역시 친구들이나 애새끼들한테 은근하게 지식 자랑 좀 할 수 있는 깨알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그럼 그 보물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순신의 혈전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홀로 중앙에 버티고 서 있던 이순신은 초요기를 돛대 끝에 높이 올렸다. 이는 곧 전열을 재편하고 즉시 재돌격하라는 절박한 명령이었다. 이순신의 단독 응전에 부끄러움을 느낀 장수들의 함선들은 슬금슬금 노를 저었고 그중 거제현령 안위의 배가 먼저 도착했다. 이순신은 단호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며 다그쳤다. 아니야, 군법에 죽고 싶으냐? 내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달아난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어 중군장 김응함이 도착했다. 이순신은 김응함에게도 호통을 쳤다. 너는 중군장이 되어서 멀리 피하고만 있고 대장을 구하지 않았으니 죄를 어찌 면하겠느냐? 당장이라도 처형하고 싶지만 적의 기세가 또한 급함으로 우선 공을 세우게 하겠다. 이순신의 한마디는 그들의 수치심을 투지로 뒤집었다. 기함은 해협 중앙에 고정된 채 지휘소, 화력 플랫폼, 안전지대의 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아군 전체의 구심점을 자처했다. 김응함과 안희의 판옥선은 기함 주변에서 돌격 진영을 형성했다. 이어 기함의 후방 화력에 보호받으면서 두 함선은 창끝처럼 선두를 꿰뚫으며 일본 함대의 심장부로 파고들었다. 이러한 배치는 뒤로 물러난 조선 수군의 전력을 재가동시키는 동시에 적의 시선을 분산시켜 화력 우위를 재창출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순신의 기함과 벌인 40여 분의 격전에 기가 질려있던 왜군들은 얼씨구나 하면서 즉각 안희를 향해 달려갔다. 상식을 초월하는 이순신을 상대하기보다는 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장수를 상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왜군은 우선 안희를 포위하여 고립시켰다. 이어 판옥선에 갈고리를 걸어 그들의 장기인 백병전을 시도했다. 하지만 사료에 의하면 백병전을 시도하던 왜구들은 조선 수군의 조란안에 맞아서 저세상에 갔기 때문에 판옥선으로는 넘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왜군의 함선들이 득달같이 안희의 함선으로 달려가는 것을 본 이순신은 즉시 전진하던 기함의 방향을 틀어 안희의 함선 쪽으로 다가갔고 순식간에 왜군의 함선을 향해 포를 날리고 불화살을 퍼부었다. 포탄은 새끼분의 선체를 관통해 침수를 유발했고 불화살은 돛과 밧줄에 착화되어 적 상갑판의 병력을 흩어놓았다. 결국 10분에서 20분 만에 안희의 함선을 포위하고 있던 왜군의 함선 3척은 격침된다. 안희의 판옥선은 경미한 손상만을 입었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왜군은 서서히 깊은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이 격전은 아군의 경우 열심히 싸우면 기함이 지켜준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고 적군의 경우 기함도 지원선도 어디 하나 만만한 게 없구나, 죽도 밥도 안 되네 라는 엄청난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이로써 이순신을 중심으로 조선 수군 전체의 맥박이 살아났다. 조선의 판옥선은 철저히 화포 중심의 원거리 전투 전술에 맞추어 설계되었다. 주로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등 대형부터 소형까지 다양한 화포를 양현과 상갑판에 배치, 적의 선박을 접근하기도 전에 격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천자총통의 경우 가장 큰 화포인데 무게는 298kg이나 되며 30kg의 대장군전을 무려 400m가량 날려보낼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화포였다. 또한 지자총통은 조란환이라는 탄환을 사용했는데 한 번에 발사되는 탄환의 양이
최고 330세발 정도였다. 그래서 적선에 한 방 뿅 하고 쏘아주면 순식간에 수십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된다. 사료에 의하면 조선 수군은 원거리에서는 천자총통, 근거리에서는 지자총통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키분에는 기본적으로 조총과 활, 그리고 칼과 창을 장착한 백병전 특화함선이다. 즉 적선에 돌진하여 배를 붙인 뒤 무사들이 적선에 올라타 전투를 벌이는 무식한 방식이다. 군사적인 전술 전략보다는 노략질이나 해적질에 특화된 배라고 할 수 있다. 즉 왜군은 원거리는 조총을 사용했고 근거리는 백병전을 시도했다. 하지만 판옥선은 높은 갑판 구조로 인해 새끼분의 병사들의 등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참고로 일본은 대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기동성에 특화된 새끼분에는 너무 얇아서 무거운 대포를 실을 수가 없었다. 안이 구출의 포연이 채가시기도 전 격침당한 왜군의 함선 주변에 붉은 비단옷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조선 수군에 항복한 일본인 통역인 준사가 외쳤다. 저기노 무누니노가 있는 붉은호 비단옷이노 이분호자가 저그장호노 마다시이문이다노. 이순신은 병사 김돌손에게 그자를 끌어올릴 것을 명한다. 명령이 떨어지자 김돌손은 갈고리로 그자를 끌어올렸다. 그러자 준사가 보곤 펄쩍펄쩍 뛰더니 마스노무는이다노 마다시노 이문이노다노 하는 고로 즉시 목을 베었고 이에 적의 사기는 완전히 꺾여버렸다. 왜군의 선봉장이었던 구루시마 마다시의 목은 비명조차 잃은 채 슈웅하고 날아갔다. 피가 비처럼 갑판에 흩뿌려졌고 이순신은 잘린 머리를 창 끝에 꽂아 높이 들어올렸다. 그 순간 흑암 같은 전장 위에 태양 같은 희망이 불끈 솟아올랐다. 우리가 이겼다. 함성이 파도처럼 치솟았다. 이순신의 기함에서 시작된 함성은 순식간에 전 함대로 전파되어 울돌목 해협에 울려 퍼졌다. 이로써 왜군은 중요한 지휘사슬이 끊어져 버렸다. 선봉에 있던 새끼분해들은 공포와 혼동에 휩싸여 방향키를 우왕좌왕 돌리기 시작했고 후열의 전선은 슬금슬금 퇴로를 탐색했다. 눈앞의 바다가 더 이상 전장이 아닌 무덤처럼 느껴졌다. 구루시마 마다시에 대한 참수는 명량해전 전체의 기세를 뒤집는 결정타였다. 조선 수군은 단숨에 사기와 집중력을 극대화했고 왜군은 전투 의지를 상실해버렸다. 이제 승리의 추는 명백히 조선으로 기울었다. 정오 무렵 명량 해협의 조류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드디어 조류는 조선 수군에게는 순조, 왜군에게는 역조였다. 이제 바다는 이순신의 편이었다. 물론 이 역시 이순신의 계획 안에 있던 것이었다. 어떻게든 최대한 버티다 보면 바다가 우리의 편이 될 것이라는 것, 역류가 곧 순류가 된다는 것. 첨저선 위주의 일본 함선들은 회전 반경이 넓었고 역류 상황에서 방향을 바꾸는 데 치명적인 약점을 보였다. 더욱이 좁은 울돌목 해협에 수백 척의 함선을 끌고 온 왜군은 지들끼리 서로 뒤엉키며 패닉 상태에 빠졌다. 사실상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이순신의 분투를 후방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장수들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녹도 만호 송여종, 평산포 대장 정응두, 심지어 사사건건 이순신의 발목을 잡고 이 해전에서도 슬금슬금 물러나기만 하던 전라우수사 김억추까지 전선에 합세하기에 이르렀다. 조선 전선들은 함포 전술뿐만 아니라 당파 전술, 즉 한 척씩 들어가 적에게 포웅하고 박치기를 가하는 공격 방식을 반복하며 왜군을 하나씩 조져나갔다. 판옥선이 세키분해보다 훨씬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을 활용한 것이었다. 비로소 조선 수군이 완벽한 승기를 잡았다. 왜군은 수백 척이 한꺼번에 뒤엉킨 상태에서 오후 1시에서 2시 무렵 역류까지 거세지자 정신을 못 차리고 스스로 와해되어 갔다. 자기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엉키면서 박살이 나서 침몰하게 된 것이다. 혼돈의 바다였다. 물론 조선 수군에게는 축제와 같은 바다였다.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것이 역전승이 아닌가. 이러한 총공세의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왜군의 총지휘관인 토도타카토라까지 화살 2방을 뿅뿅 맞고 쓰러져 버렸다.
이에 왜군의 지휘체계는 사실상 붕괴되었고 외병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흐느적거리게 되었다. 지휘 신호도 공격 명령도 모두 사라진 상황. 이제 왜군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죽어라 튀는 것뿐. 적선 30척을 깨부수자 적선들이 물러나 도망치니 다시는 아군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오후 5시경 전투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떡이 된 왜군은 지체 없이 퇴각을 택했다. 조선의 함선들은 깊게 추격하지 않았다. 적의 퇴각을 지켜보며 침묵 속에서 승리를 받아들였다.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피로 물든 바다, 그리고 남겨진 잔해. 바다는 고된 전투의 기억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외쳤다. 이겼다. 적이 물러간다. 한 병사의 외침이 가판 위를 가르자 침묵이 깨어졌다.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순신의 눈에도 끝내 눈물이 맺혔다. 울돌목의 바다는 더는 전장이 아니었다. 오직 기적만이 남아있었다. 단 13척. 단 13척의 조선의 수군은, 아니 이순신의 군대는 333척이 넘는 외적의 함대를 압도적으로 물리쳤다. 그렇게 그날의 전투는 바다에 새겨졌다. 절망 속의 대승으로. 그리고 그날 몰락한 영웅은 신이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명량해전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전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압도적 전투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아래 글로 대신하려 합니다.